통증을 참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의 통증이에요. 즐거운 음악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막 춤추세요. 적어도 하루에 한 30-40분 이상은 걷는 게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는데 날고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직 같은 걸 써보면 명절 때가 제일 겁났어요. 통증이 있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날구지라 그러죠. 날씨가 꾸물꾸물하거나 그러면 미리 굉장히 좀 불편하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흔하게 보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날씨랑 통증에 대한 관련은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는데 날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압에 관련해서 몸이 굉장히 그 압력에 좀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압력에 관련해서 신경이 자극되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신경이 원인인 통증들 경우가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만성적인 관절통, 또 신경통,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든가 섬유근통, 또 두통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에 관련된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 흐린 날 비가 막 쏟아지기 전에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오히려 비가 막 쏟아지면 그런 것들이 풀립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건 사실 그런 질환은 없는데요.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몰아서 이 증상 저 증상 다 있는 경우를 다 그냥 통틀어서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 하면은 명절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불편한 것들, 아픈 거,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그걸로 인한 2차적인 후유증들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명절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전문의로서 명절을 이렇게 좀 보내면 좋다라는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때는 누구나 다 들뜨기가 쉽잖아요. 평상시 안 먹던 음식을 드시는 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응급실 당직 같은 걸 서보면 명절 때가 제일 겁났어요. 다들 체에서 오시고 다들 손에 손잡고 이 배를 부여잡고 오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저렇게 다들 병원 방문이 늘어날까? 평상시 하시던 거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래요. 다들 모여서 즐거운 자리니까 얘기도 길어지고 밤새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끼리 다 오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밤새 TV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평상시 하던 일상적인 생활에서 좀 일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즐거운 명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성길 때 운전은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부모님들 뵈러 가야 되고 친척들 보러 가야 되고요. 성묘도 하셔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내가 조급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더라도 중간중간에 휴식하시면서요. 차 안에서 좀 드실 것도 드시고 중간중간에 차도 멈춰서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쉬엄쉬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야 될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지면 주부님들 또 우리 어머님들 많이 준비하시는 게 있죠. 김장, 김치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줄었어요. 사드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드시면은 제일 좋은데 사실 어머님들 그 손맛이란 게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총각김치를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갓김치가 좋더라고요. 집안마다 내려오는 김치들도 다 있으실 거고 지금도 몇백 포기씩 또 담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도 김장철 다가오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장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충분히 몸을 좀 푸시는 게 좋아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워밍업이란 걸 통해서 몸이 다치지 않게끔 충분히 근육을 좀 이완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덜 손상이 되겠죠. 그렇다고 김장으로 인한 그 고단함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김장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몸의 통증이라든가 또 근육의 손상이라든가 관절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장 전에 이 워밍업을 통해서 몸의 어떤 긴장감 이런 걸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세요. 스트레칭 제일 좋은 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헬스장에 간다거나 준비 운동을 할 때 과하게 이렇게 굽혔다 폈다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근데 김장할 때 그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김장 전에 즐거운 음악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막 춤추세요.
굉장히 아마 긴장이 풀리실 겁니다. 그 이후에 모여서 김장 좀 즐겁게 하시면 더 맛있는 김치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직립보행하는 동물이잖아요. 디스크 질환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한테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력이라는 게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극복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척추 주변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거든요. 우리가 코어 머슬 혹은 중심 근육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근육들이고, 보통 웨이트라든가 이 헬스장에서 가령을 든다거나 해서 키우는 그런 근육과는 조금은 달라요.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겁니다. 평지를 걸으세요. 내리막길, 오르막길, 또 계단, 러닝머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평평한 길 있죠. 공원, 운동장 멀리 보시고 다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30-40분 이상은 걷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들, 경추 포함해서 요추, 흉추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척추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충분히 다 연관되게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는요, 아침에 좀 춥잖아요. 그리고 몸도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고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퇴근하시거나 저녁쯤에 걸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반면에 여름 같으면 기온으로 인한 몸의 강직보다는 찌뿌둥한 거, 그런 거가 더 느껴지시겠죠? 여름에는 아침에 좀 걸으시고요. 겨울에는 저녁 때 걷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시간 나실 때, 아침이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 걸으시고요. 저녁이 많이 시간이 나기 어렵다 그러면은 좀 일찍 일어나서 걷는 거가 시간적으로는 좀 아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통증이란 거는 보호작용이에요. 우리 몸이 더 망가지지 않게끔 스스로 보호해주는 중요한 그런 신호인데, 아파야지 피하잖아요. 압정을 딱 밟았어요. 그게 아프지 않다. 그냥 계속 밟고 있겠죠. 발바닥에 압정이 10몇 개가 박혀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딱 닿는 순간 따끔하면서 우리는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그런 반사작용이 일어나죠. 아프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선 좋은 건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절대 좋은 통증으로 인지하진 않습니다. 통증을 참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의 통증이에요. 그 이후에 생기는 지속적인 통증들은 절대 참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 통증이 지금 하나의 질환으로 여겨질 정도로 참아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유 그냥 참지 뭐 진통제를 먹어 이랬던 그런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면은 진통제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그런 대처 방법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이 있거든요. 만성 통증으로 가는 그 기전을 얘기할 때 뇌의 변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직장에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직원 너댓 명 앉아서 이제 막 일을 하다가 그 직장이 대박이 났어요. 막 그냥 일거리가 주문이 폭주하고 뭔가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철야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도저히 일손이 딸리면 신입사원 뽑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더 늘어나겠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는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고 뇌의 이 수용체들이 이 신호를 받아들일 때는 일상적인 그냥 통증, 별거 없을 때는 현재 있는 그냥 그 뇌세포들, 그런 수용체들만 갖고 충분하죠. 근데 만일 이런 신호가 주기적으로 그냥 점점 더 증가한다 그러면 이 수용체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증가된 수용체는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싹 없어질까요? 남아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통증에 대한 자극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뇌의 변성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직장에 일거리가 많이 늘었다가 줄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 빈 일꾼들은 뭐든지 찾게 됩니다. 만성 통증으로 가는 기전이죠. 하나의 통증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제일 센 신호, 강도에 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오른쪽 손을 꼬집는다, 왼쪽 손에 라이터불을 대고 있고, 이 꼬집는 거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이 뜨거움에 대한 그 신호의 강도가 꼬집는 것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신호는 뇌가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센 신호, 그 신호가 만일 쿡쿡 찌르는 그런 신호라 그러면 그 느낌만이 느껴지실 거고, 그 신호들이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주사든 약이든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신호가 많이 약해지거나 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 신호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몸의 어떤 다른 부분이든 그 신호를 인지하게 되면 뇌가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통증이 있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슷한 얘기로 열이 난다. 열이 나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실 수 있겠지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반드시 열을 떨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통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반드시 뭐 꼭 피해야 된다, 통증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꼭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통증,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겪는 그런 통증에 대한 말씀이고요.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참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적어도 한 달,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그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필히 통증 전문가 찾아가셔서 원인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필히 좀 상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옛날에 제가 한 영화에서 봤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대부분의 무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릴 적에 여기저기 호기심도 많고 사실은 많이 다치잖아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생존율이 꽤 많이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란 게 어떤 부분에서는 내 수명을 좀 연장시켜주는 하나의 좀 좋은 기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